내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직업이 있다면 직업 같은 거. 그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옛날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 언론계에서 그 샐러리가 굉장히 많고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누구냐 했더니 그 주에 나온 책을 소개하는 앵커라요. 그 방송인이 프랑스에서 최고 주목을 받고 어떤 문화 권력을 휘두른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도 어, 작은 꿈이 있다면 작은 꿈이 아니죠. 큰 꿈인데 어,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예. 뭐 박사님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난 최고가 뭘 생각하냐면 최고의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숨길 수 없는 즐거움은 내가 최고의 책을 만났을 때 그 책을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그게 큰 보람이고 박자세란 단체를 만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 소개할 때 참 기분 좋죠. 예. 일단 소개를 해놓고 그 물론 이제 내가 다 봤어요. 이거는 뭐 일주일쯤 까지 봤는데 수학하는 내는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난 딱 1분 만에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설명이 5분 넘어간 사람은 이 책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어떤 책을 소개하는데 어, 자, 그 두 권 다 대단한 책이요. 지난주에 했던 거나 이거나. 근데 약간 달라요. 수학하는 내는 내과학적 엄밀성도 많고 굉장히 갈래도 많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부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분적 세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학하는 애는. 그러나 거기서 들어가는 거 OTS, ANS 두 가지만 따라가면 하이레일을 깔 수 있다. 그래서 감각적 표상, 범주적 표상, 양적 표상, 수적 표상. 근데 내가 수적 표상, 수의 상징에서는 많은 시간을 못 보냈어요. 그것만 따로 1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 책은 깊고 갈래가 많은 책이요. 근데 이 책은 그 정도로 대가급 책인데 이 책을 다 읽어본 사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이 책 설명은 5분 넘어가면 안 돼요. 딱 하나로 요약돼요. 그 하나를 못 찾아낸 사람은 좀 심하게 문해력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은 뭐냐면요. 첫 번째 평가는 혁명적인 책입니다. 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라다임을 바꾸는 책입니다. 자, 기존의 파라다임 누구냐 하면 그 MIT의 거물, 촘스키입니다. 촘스키가 이룩했던 지난 50년, 정확히 1950년도부터 70년, 지금 이전에까지 지난 70년 사이에 일어났던 언어학의 지적 혁명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촘스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뭐 좀 심하게 하면 뭐 물리학의 뭐 아인슈타인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언어학은 촘스키를 모르고 언어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종대왕을 모르고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랑 똑같을 정도로 촘스키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 본명이 MIT의 세계적 언어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도구만은 지난 70년간 언어학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지적 평양을 가져왔어요. 비유하자면 내가 하버드 대학의 알렌 홉슨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억나죠? 언제 이야기입니까? 꿈 이론할 때. 자, 그럼 알렌 홉슨이 했던 유명한 말, 그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이드는 50% 맞고 100% 틀렸다. 됐죠? 이게 꿈 이론의 주류입니다, 지금. 자, 그거에 버금가는 사건이 언어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어는 사라지는 제수실 뿐이다. 코 풀고 버린 휴지 같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 표현입니다. 언어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인해 갖고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왜 굳이 저자가 그 문장을 계속 쓸까요?
언어가 뭐냐? 오랫동안 여러분 침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가 뭐냐를 느껴보려면 그런 사고는 적어도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책을 볼 때 눈이 확 뜨입니다. 네루다 시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나의 몸뚱아리를 타고 나의 창자에서 나의 심장을 거쳐서 나의 목구멍을 통과해서 내 혓바닥에 탄력을 받아서 허공을 향해 날아가도다. 브라보. 나는 내 말과 함께 브라보 잔을 건배를 외친다. 따라서는 찾아보세요. 네루다 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내 몸속에서 둥지를 타고 있다가 창자를 타고 올라오고 횡격막의 율동과 더불어 허파의 움직임을 통해서 심장을 지나가면서 식도, 그 다음에 후두, 그 다음에 혀, 구강구조의 공명을 하면서 허공을 향해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서 탈출하는 내 소리에 브라보라고 외치면서 언어란 무엇인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야말로 무한히 변화하는 세계의 표상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에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하면요. 언어는, 잘 들었어요? 언어는 뼛속까지 변덕스럽다. 언어는 뼛속까지 변덕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은 오랫동안 그 사고의 그 침잔, 그리고 면밀한 주도적 관찰, 그런 게 적어도 10년 정도 깔려 있어야만이 이런 책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 혁명이냐?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놀라는 거는 애를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애가 걷기 시작하면 2살 때쯤 말을 하잖아요. 그 전에 엉알거림을 해요. 근데 말에 가장 놀라운 거는 그 2살, 3살 애들이 말을 배우는 단어의 수를 보면요. 처음에는 어성어, 찌찌, 때때, 맘마 이런 거 몇 마디밖에 못해요.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면 수백 단어로 바뀌어요. 그 다음 폭발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몇 마디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소리를 어성으로 흉내내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언어가 폭발하는 걸 가까이 본 많은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놀람을 표현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마디로 말했던 게 언어 본능이다. 호모사피엔스의 고유한 언어 본능이다. 자, 언어 본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류 이론입니다. 언어 본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건드려주기만 하면 탁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 호모사피엔스 인간이라는 종에서 언어는 생리적으로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현상으로 그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점스키라는 사람이 왜 세계적으로 위대한 학문이 어마어마한 학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전에까지 언어학은 1700년도 1800년 거치면서 이거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건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벌란서 그 우리나라 같은 왕립협회 과학협회에서 딱 하나를 연구를 하지 말라고 금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을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그건 토론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해갖고 특히 1700년, 1800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언어의 기원.
자, 지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네안데르탈의 DNA조차 시퀀스 다 해요. 200만 년 전에 그린랜드에 있는 150종의 식물, 동물, 하석 그게 어떤 걸로 다 지금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작 20만 년도 안 되는 언어의 기원을 자 질문.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언어의 기원을 알 수 있나요? 학계에 공인된 거 있나요? 없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모든 학자면 전부 다 그 언어의 기원에서 한 가닥 하니까네 자기 이론을 내놓으니까 너무 뭐 번지러져 갖고 불란스 학계에서는 야 지금부터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제 토론하지 마. 아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자 그러면 뒤집으면 왜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론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이론이 없었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이 책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700년부터 언어의 기원에서 막 벌떼처럼 매달려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납득한 거 없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대부분 인문학 하는 사람이 접근했다는 거예요. 철학, 문학, 민속학, 서지학, 뭐 온갖 그런 기타 등등 학문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에 그 유명한 MIT 세계적으로 노벨상이 이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MIT 빌딩 넘버 20 빌딩 넘버 20번 그 빌딩에서 노벨상이 9명이 나왔는데 그 근엄한 상하탑 그 빌딩에서 한 인물이 출연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칸캐스트 했다는 거예요. 뭐냐? 언어는 인문학적 현상이 아니야. 언어는 생물학적 현상이야. 이거 하나로 칸캐스트 해버린 거예요. 언어는 생물학적이야. 언어를 하려면 생리학부터 언어는 생물학이야. 생물학에서 연구해야 돼.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생물학의 대장은 누구다? 모든 그걸 갖고 있는 게 DNA다. 그래서 유전자의 언어의 각인돼 있다. 그래서 핑거라 그쪽에 있는 이쪽에 좀스키가 했던 이야기는 언어는 유전자에 각인돼 있다. 그래서 좀스키의 생성 문법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생물학 플러스 논리학 결합한 겁니다. 위대한 인공지능 비슷한 겁니다. 그걸 말하면 모든 지구상에 80억 인류가 쓰는 모든 언어를 분석하면 몇 개의 다른 언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논리학으로 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체계가 수학이나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NO, 좀스키 잘못 봤어. 당신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대단한 이론을 만들긴 한데 누구나 다 그쪽이 메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언어는 뭐냐면 유전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웬만하면 브레인을 하면서 심장 모든 걸 얘기하면 대부분 생물학적 현상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엄밀과학이고 그쪽은 생산성이 대단하고 누구나 그쪽 편에 붙으면 안전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리고 언어를 바로 생물학으로 환원시키면서 논리학하고 결합하면서 소위 말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가 어떤 순서로 오는가를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생성 문법 이론을 해갖고 언어의 생성 이론을 해갖고 지난 50년 이상으로 전 지구의 언어학의 도구마가 됐던 겁니다. 프로이드의 꿈 이름 이상으로 됐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언어학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가슴이 설렜던 게 뭐냐면 이 책은 단순한 언어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연이나 모든 인간 현상 전체를 보는 새로운 창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어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고 유전적 현상 아니고 언어 본능이 아니고 언어는 쓰다가 지우는 일회용품에 가깝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감염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 그 위대한 본질이 엄격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질서 정연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가벼.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딱 하나 그겁니다. 언어의 병명 현상을 설명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일주일 전에 딱 이 문장에 대해 꽂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언어의 본질은 잘 들으세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 책 90%다 이해합니다. Now or never. 들어보셨나요? 이 책을 읽었는데 그 문장을 캐치 못했었다면
그거는 이 책 10%도 이해 못한 겁니다. 이 책은 다 한마디로 now와 never란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r가 붙었습니다. and가 아닙니다. now, 지금, or, never. never란 말은 영원히 no란 말입니다. 언어는 뭐냐면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